제3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36회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쉬워졌어요. 그렇죠? 자,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역시 언제나 그 역사, 선사시대.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묻는 문제, 유물 유적 문제. 자,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움집이 나와 있어요. 이곳은 서울 암사동에 위치한 이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암사동. 당시에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생활, 그리고 움집. 어느 시대? 신석기입니다. 그렇죠? 신석기가 나왔구나. 자, 첫 번째,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을 저장했다. 신석기겠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려 시대의 농법입니다. 그렇죠?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하나의 문장처럼 외워두셔야 돼요. 세 번째,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철기시대죠. 철기시대 한반도에서 발견된 중국의 화폐예요. 그래서 철기시대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나오는 단어죠. 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 청동기 시대에 지배자였던 그 군장이 죽었을 때 군장의 무덤을 세웠으니 그것이 고인돌. 다섯 번째가 거푸집을 이용했대요. 자, 여러분, 거푸집이라고 하면 후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인데 구분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시니까 세형동검을 제작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철기 시대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자, 1번에 그래서 1번입니다. 정답.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두 개를 찾아야 돼요. 가번 보니까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고요. 고구려의 동쪽에 있고 동쪽은 넓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동쪽에 옥저와 동해가 있을 것인데 북쪽은 음루와 부여, 남쪽은 예맥과 접해 있고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을 하는데 시신만 겨우 묻었다가 나중에 이제 파서 어떻게 한 곳에 모아두는다. 가족 공동묘 옥저의 풍습이었다라는 거. 나번 보시면요. 남쪽으로 진안에 접해 있고 그러면 마변 진안 위에 있는 건가 봐요. 동쪽으로는 큰 바다를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고요. 단궁이 짧은 항아리지요. 그리고 반어피 바다 표면의 가죽 그리고 과하마 작은 말 동해의 특산품이지요. 1번 볼게요. 10월 무천은 어느 나라입니까? 동해인데요. 지금 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옥저가 아니죠. 나번이라고 나와 있어야죠. 두 번째,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는 부여의 행정구역이니까 옥저동해인데 틀렸다라는. 세 번째, 신지읍차, 신지견지 읍차 불에는 사만이지요. 사만, 옥저동해와 관계가 없다라는. 네 번째, 나번 동해에 대한 설명인데 음락간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동해지요. 동해의 책화 나번, 그러니까 이제 맞았죠. 4번이 정답. 5번 보시면 제사장인 천군과 소도가 있었다. 사만 지역이에요. 사만이니까 옥저동해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2번의 정답은 4번이고 우리가 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검색 결과 일단 5세기 때 왕이네요. 자, 이름은 거련이고요.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했으니까 광개토대왕의 아들 누구예요? 고구려의 장수왕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고요. 427년. 역시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내용이네. 자, 1번 볼게요.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다. 이거 7세기 때 영양왕 때 고구려의 영양왕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살수대첩 을지문덕이 막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서안평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3세기 동천왕 때도 공격을 했어요. 거꾸로 이제
동천한테 공격을 했다가 다시 그 공격을 받게 됐지만 아무튼 이때 동천왕 때도 공격을 했었고 4세기 미천왕 때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버렸던 곳이 지금 나와 있는 서한평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둘 다 답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4세기 소수림왕 때다라는 거죠. 소수림왕 때 율령 불교 퇴학. 그렇죠. 네 번째. 백제 한성을 공격해서 계로왕을 전사시켰으니 475년에 장수왕의 업적이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죠. 그러면 시작한 것은 영유왕 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완성한 것은 마지막 왕인 보장왕 때 7세기 때 세워지는 천리장성이죠. 그래서 천리장성은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다. 아무튼 답이 될 수 없고 5세기 장수왕 때는 4번이 정답. 자, 4번. 가에서 마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답사 계획서인데요. 경주에서 만나는 신라 발자취입니다. 경주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가나다라 마 경주의 유적지네요. 자, 한번 봅시다. 가는 이제 김유신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김유신묘. 무덤 둘레 12지진상에 새긴 이유를 찾아본다. 그렇죠. 그래서 12지진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요? 도굴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천마총이네요. 여러분 천마총이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마도가 발견되는데 2번 돌무지 덧널 무덤의 내부 구조와 특징을 검색한다. 맞네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 여기에 천마도가 발견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첨성대예요. 자, 여러분 첨성대라고 하면 천체를 관측했던 기구지요. 3번에 보니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발견 경위를 조사한다라고 돼 있어서 석가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불국사 3층 석탑.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네요. 자, 네 번째. 황룡사터. 황룡사터가 나와 있는데 자, 황룡사 하면 자장 승려가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해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었다. 그렇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구축목탑을 건립했던 목적을 파악한다. 그렇죠? 자장 승려의 건의로 인해서 그 선덕여왕 때 구축목탑을 만드니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분황사네요. 자, 여러분 분황사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그래서 전탑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신라의 가장 오래된 탑이다라는 거죠. 마번 보니까 모전석탑의 제작 방식을 알아봐 본다. 그렇죠?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전탑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라라고 써줘야지. 그렇죠? 신라 최고의 석탑으로서 목탑이다. 저 전탑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의 틀린 설명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 그 가와나 시기를 파악해보자라는 거죠. 왕 16년 봄에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라는 건데 6세기 백제 성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성왕 때. 그래서 지금 사비로 천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38년 6세기 때 일이고 나번 보니까요. 왕 32년 가을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건드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과 만나 싸우다가 신라군에게 살해됐다라는 거예요. 역시 백제 성왕에 대한 내용인데 성왕이 전사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관산성 전투고 관상성 전투는 554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비로 천도했다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뭐다? 나제 동맹 상황이고 여기에서 나제 동맹이 결렬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1번. 지증왕이 우상국을 복속했다. 신라 지증왕 때예요. 신라 지증왕 때인데
이 당시에 신라는 누가 등장을 했지? 이게 집권을 누가 하고 있었죠? 진흥왕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근초광이 만정벌, 이게 4세기 때 얘기잖아요. 백제 근초광 얘기 틀렸고. 자, 세 번째, 구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했다. 역시 4세기 근초광 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구국원왕을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던 백제 근초광. 네 번째,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것은 6세기. 6세기 때인데요. 백제 무령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왕 바로 전 무령왕. 그러니까 전식이니까 이전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5번 볼게요.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진흥왕의 일방적인 배신으로 인해서 553년에 배신을 해버리고 그리고 백제를 쳐서 백제가 점령하고 있었던 한강을 뺏었다라는 거죠. 553년 상황 정확하게 들어가요. 자, 5번이 정답. 우리가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가 국가의 문화유산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사진을 보는 철의 나라 어디냐?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어느 나라입니까? 김수로의 금관 가야겠지요. 철의 나라 가야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풍부한 철을 이용해서 수준 높은 절기 문화를 발전시켰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봅시다. 1번. 이건 뭐예요? 칠지도예요. 자, 여러분 칠지도라고 하면 백제지요. 백제가 백제 근초광이 일본 왕에게 하사했던 칼입니다. 틀렸고. 자, 두 번째 이것은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인데 편의상 충국리 철불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고려시대. 지금은 하사창동 철조열의 석가 좌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자, 세 번째 이것이 뭡니까? 이거 성덕대왕 신종이지요. 성덕대왕 신종. 그래서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예요? 신라 경덕왕 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성은 못하고 그 해공왕 때 완성을 했던 신라의 신종. 자, 네 번째 이것은 뭐예요? 판갑옷이네요. 판갑옷. 갑옷에 대한 설명. 그림. 가야의 판갑옷. 그러니까 가야니까 맞겠죠. 자, 다섯 번째. 요것은 뭡니까? 요것은 그 유명한 호명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호쪽에서 발견이 됐던 호명 그릇.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7번 문제로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이와 같은 통치체제를 운영한 국가를 찾는 거예요. 국가. 자, 중앙통치체제. 그래서 집사부, 병부, 위화부 등 14개의 중앙관서가 있었고요. 집사부가 나왔네. 그렇죠? 집사부의 장관 시중이 국정을 수행했고요. 감찰기구는 사정부, 교육관은 국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 신라의 통치구조다라는 거죠. 신라에 대한 설명. 자, 1번. 전국 주요 지역의 12목 고려시대. 고려 성종이 12목을 만들었고요. 12목의 목사를 파견했으니 고려시대다. 두 번째,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양소를 통제를 했다. 이 조선시대죠. 조선 전기의 상황이니까 이제 틀렸고. 세 번째, 국경지역 양계 병마사. 고려시대 현종 때 5도 양계를 정비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양계에 파견되었던 일종의 도지사, 그렇죠? 지방관이 누구다? 지금 나와 있는 병마사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상수리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 세력이 견제했다. 이 신라의 지방 통제,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지방 세력 견제책이었다. 상수리 제도. 그래서 일정 기간 수도 금성에 머물게 했던 제도. 자, 다섯 번째, 각 도에 관찰사를 보내서 고을 수력을 감독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조선 시대에 관찰사를 파견했으니까 팔도에 파견했던 도지사, 관찰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신라에 대한 내용은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국가를 찾아보자. 이 나라는 영주에서 동쪽 2000리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동쪽은 멀리 바다에 닿았고 서쪽은 거란이 있었어요. 귀준이 여기는 것은 태백산 토끼, 남해 다시마, 그리고 책성된 된장, 돼지, 그리고 솔빈의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현주의 배,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래 보니까 풍속은 고구려, 거란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 나라는 어딥니까? 발해 지역. 그래서 발해의 특산품은 뭐야? 모피, 인삼, 불상, 자기지역. 그래서 솔빈부의 말이 이게 아주 핵심적인 힌트였다라는 거예요. 1번.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통해서 신라와 교역하였다. 발해지역. 신라도, 그렇죠. 그래서 발해와 교역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황작물, 감자는 고구마는 일본, 그리고 감자는 청에서 전래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해동통보를 발행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려 숙종 때 있었던 일이니까 고려. 네 번째, 농사직설 조선 세종 때 아닙니까? 조선 전기. 다섯 번째, 삼포를 열어서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래요. 조선 세종 때 아닙니까?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9번 문제 들어갑시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국보고요. 장소는 전남 화순에 있는 쌍봉사예요. 자, 소개 철감선사 도윤의 사리를 모신 승탑인데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다. 뛰어난 조형미를 갖추고 있고 신라하대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라 말에 선종의 유행에 영향을 받았던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이것은 뭡니까? 경주에 있는 다보탑이에요. 그렇죠?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신라 중대에 만들어진 탑이죠. 세 번째, 이것은 뭡니까? 이 발의 석등입니다. 그렇죠? 석등, 불을 밝히는 등. 그래서 발의 석등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 거 보니까 이것은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 각황정 앞에 있는 석등입니다. 역시 이것은 통일신라 때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화엄사 앞에 있는 석등. 다섯 번째, 이것은 뭐예요? 월정사 팔각구층탑이죠. 월정사 팔각구층탑은 고려 후기에 있었고 송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어디에 있죠? 강원도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번에 1번이 정답이고 1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와 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가 나를 찾아봐야지요. 가 인물 한번 봅시다. 누군지. 가는 본래 신라 왕자였대요. 신라 왕족이었네요. 도리어 제 나라 원수를 삼아 제 나라를 원수로 삼아 심지어는 선조 조상의 화상을 칼로 베었다라는 거예요. 신라 왕의 그림을 훼손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행위가 매우 어질지 못하였다. 자, 나는 신라의 백성인데요. 나가 또 있네요. 신라의 백성이래요. 여기는 왕족, 요거는 백성.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세력을 키우다가 화를 일으킬 마음을 품고 신라를 침범해서 임금과 신하를 살해하니 마치 짐승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보면 가는 신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나는 아들에게서 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가는 궁예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 왕족으로서 궁예가 901년에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죠. 자, 그리고 나는 견훤인데요. 견훤은 수도 그 금성에 쳐들어가서 그래서 당시에 927년에 경혜왕을 살해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자, 궁예는요, 그의 그 신하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쫓겨나고, 왕건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되고, 나라를 고려로 바꾼 것이고, 견훤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견훤이 넷째 아들을 왕위로 앉히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넷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가둬버렸죠.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쪽은 신하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가 써 있다라는 거죠. 1번 궁예에 대한 설명. 궁예 완산주를 도읍으로 해서 백제를 세웠다. 아니죠. 견훤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 자, 두 번째 궁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다. 그렇죠. 이 궁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그래서 후 고구려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국호를 또 마진으로 바꿉니다. 자, 세 번째 송악을 견훤에 대한 얘기죠.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고 후 고구려를 건국한 것은 궁예지요. 그래서 틀렸고. 자, 네 번째 보시면 견훤에 대한 설명인데 서경을 중시해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주로 삼았다. 이것은 왕건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서경 중시 북진 정책. 그럼 이제 궁예하고 견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섯 번째. 황상 전투에서 왕건의 고구려군에게 패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황산 전투는 궁예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견훤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견훤의 자식, 견훤의 아들 후백제 신검이 그 왕을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신검이 고구려 왕건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황산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건에게 항복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왕건과 관계가 있고요. 10번에 2번이 정답이죠. 1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11번 밑줄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중군 김부식이 아래기를 김부식은 고려 사람인데 자, 윤원이는 정지상과 결탁해서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당이 되어 크고 작은 일을 실제로 함께 의논했고요. 임자년에 왕께 서경으로 행차할 때 글을 올려서 연호를 세우고 황제를 칭하기를 청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예요? 칭제건을 얘기를 하고 정지상 등이 나왔고 김부식이 나왔어요. 뭐예요? 고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서경천도 운동. 그렇다면 당시는 인종 때입니다. 그렇죠? 인종 때. 결국엔 이제 그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고 그때 이제 인종이 김부식을 시켜서 진압을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인종 때 있었던 일이 맞는 것은 자 1번 원종과 애노가 난을 일으켰다. 언제요? 신라말이잖아요. 신라말 진성여왕 때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경순왕 얘기잖아요. 이 고려 태조 왕건 때 왕건에게 귀한 그 경순왕을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을 네가 다스려라 라고 했던 사심관으로 임명을 했으니 태조의 내용이다. 세 번째 웅천주 도덕 기원창에 난은 언제입니까? 신라말이에요. 신라말 기원창에 난 헌덕왕 때 있었던 일. 네 번째 강조가 전변을 일으켰다.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을 시켰던 일입니다. 강조의 정변 그러니까 이전 상황. 다섯 번째 자,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자겸의 난이요? 이자겸의 난 언제 때입니까? 이자겸의 난은 인종 때지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인종 때, 인종의 장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12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12번.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이것은 국보인데요.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으로 모르겠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 명문에는 준풍이라는 연호가 있어요. 이 연호를 사용한 왕은 관리의 공복을 또 제정을 해서 위계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았다라는 거지요. 누구예요? 고려 광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려 광종은 광덕 그리고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그렇죠? 노비왕건법 그리고 또 지금 써 있는 뭡니까? 공복 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썼다. 왕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 1번 흑창을 처음으로 설치해서 민생을 안정시켰다. 고려 태조 왕건 아닙니까? 그렇죠? 민생 안정책 흑창. 이것이 흑창을 의창으로 고치게 되면 성종이 되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 국정함을 설립했다. 성종 때 대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노비왕건법 광종이 시행했죠.
네 번째 정규역 계백요소 태조 왕건이 시행을 했었다. 관리들의 지침서. 다섯 번째 전시과 제도를 마련했는데 고려 경종 때 시정 전시과를 시행을 했으니 광종은 3번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1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제 칠판을 한번 지울 때가 됐어요. 13번 문제로 갑시다. 자, 페이지는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페이지를 또 준비를 하시고. 자, 1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인데, 그렇다면 이제 군대에 대해서 물어봤다. 군사제도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지요. 자, 민영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민영은 사람 등이 호방에서 의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어려서부터 매와 개를 데리고 사냥하고 말을 달려 격구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격구? 왠지 고려 같다라는 거죠. 격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벼슬을 구하지 않았고, 그에 붙인 민효후가 동계 병마판관이 되어서 맞서 싸우다가 사망했대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를 한스럽게 여겨 복수를 하여 부친의 치욕을 갚으려 했다. 때마침 예종이 예종 나왔어요. 동쪽 오랑캐를 정벌하려고 하자. 우리나라에서 동쪽 오랑캐, 저쪽에 있는 오랑캐예요. 자, 민영은 자청에서 무엇의 신기군, 지금 예종과 신기군이 인트였구나라는 거죠. 자, 12세기 때 고려 때 누가 쳐들어와요? 우리나라에서 동쪽에 있는 여진이 쳐들어오고, 이 여진에 맞서 싸운 윤관이 이제 패배하면서 숙종에게 건의를 했으니 그것이 뭡니까? 별무반을 편성을 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별무반은 숙종 때 편성이 되는 군대입니다. 이 숙종 때 편성됐던 별무반을 가지고 여진을 치니, 이때 이제 예종 때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쪽에 있는 9개의 성 동북구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아무튼 별무반에 대한 내용을 찾았다. 별무반. 그래서 신기군이죠. 신기군, 항마군, 그리고 신보군, 이렇게 이제 나와야죠. 자, 1번 경대승에 의해서 설치된 수기기관. 경대승은 무신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방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중부를 제거하고 경대승이 실권을 잡고요. 그 다음에 도방을 설치하죠. 당시의 친위부대다라는 거죠. 경호부대. 두 번째,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구성 일대를 확보한 것. 이것이 별무반 아닙니까? 윤관의 별무반. 2번이 정답. 세 번째,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서 활동했다. 이것은 삼별초의 내용이죠. 삼별초는 강화도, 그리고 진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이동해서 활동을 하는데, 삼별초를 이끌었던 장수도 좀 기억을 해놓자. 배중선에 의해서 강화도, 진도에서 삼별초가 항쟁을 했고, 제주도에 갔을 때는 김통정. 자, 네 번째, 최씨 무신정권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했다라는 군대. 최후가 조직한 뭡니까? 최후가 조직한 삼별초겠죠. 삼별초도 최후 사병 집단이에요. 그렇죠? 자, 5번 구주에 한정씩 배치되고 한산주에만 한정을 더 두었다라는 거. 십정이죠. 여러분 이제 구서당 십정이라고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던 통일신라 때.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구서당은 중앙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십정은 지방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밑줄근 그대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역적 이의민이 선왕, 역적이라고 칭했어요. 이의민을. 선왕인 의종을 시해하고 백성을 괴롭히며 왕위를 엿보게 했으므로 신이 제거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이의민을 제거했다. 최충원 얘기일 것인데, 자, 신이 제거했다. 폐하께서는 낡은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기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알았다. 그대가 올린 봉사 10주를 행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왕은 명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려 명종 생소하지요. 하지만 최충원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는 누구예요? 최충원. 역시 최충원을 물어봤지 명종을 물어본 게 아니다. 자, 1번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의 아들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정별감이 되어서 국정정방을 장악하게 되었다. 교정도감. 여러분, 교정도감의 장관이 누굽니까? 교정별감이에요.
당시 최충원이 직접 교정 별감이 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최씨 집안의 인사들을 교정 별감으로 두게 됩니다. 세 번째,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거 누구예요? 김윤우지요. 몽골의 2차 침입 때 승려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면서 몽골군을 내쫓았다라는 거죠. 격퇴했습니다. 네 번째, 전민병정도감의 책임자로서 개혁을 이끌었던 국민왕 때 신돈이겠지요. 그래서 당시에 권문세족의 힘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했는데 이 강감찬의 건의로 인해서 나성을 또 축조하게 되지요. 됐습니다. 우리가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5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의 사회 모습, 시기를 찾아라. 자, 방이 붙어 있는데요. 제주 만호 임숙이 몹시 탐욕스러워서 우리 백성들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 죄를 지어서 정동행성 갇혀 있었던 그를 제주로 복귀시켜 하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건데, 정동행성 같은 경우는 이 원간섭기 때, 그렇죠. 그래서 몽골과 강화하고요. 원간섭기가 됐을 때 원나라 몽골에서 저기 일본을 원정 가자라고 해서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었는데, 두 차례 원정에서 깨지면서 정동행성이 뭐로 바뀌죠? 정동행성이 내정간섭기구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줄에서 두 번째, 그를 신문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원조정에 고소할 거다. 원나라한테 얘기할 거다. 받아줘라 라는 얘기죠. 지금 원간섭기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원간섭기 때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하였다. 최충원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충원의 집권기 때 만적이 등장을 했으니 원간섭기 이전에 최씨 무신정권 시대구나. 두 번째, 독서 상품과를 실시해서 원성왕 때인데요. 신라 시대 때요. 그렇죠? 신라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 실시. 그래서 이제 국학의 졸업생 3등급으로 등급을 매기죠. 졸업 성적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관리 채용제 진골이 반대합니다. 왜요? 굴품제와 상충하지요. 그래서 시행되지 못했다. 세 번째, 대격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했으니 11세기에 활동한 의천입니다. 자, 여러분, 의천이 활동을 했을 때 11세기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의천이라고 하면 문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천은 언제? 문벌 귀족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라니까 고려 전기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원간섭기는 고려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요. 네 번째,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네 번째,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몽골의 몽골의 풍습이 우리의 유행을 하였다. 몽골풍. 거꾸로 우리의 그 풍습이 몽골에 유행한 거 고려 양. 자, 다섯 번째, 이것은 원간섭기 때 있었죠.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실시했다. 고려 문종 때입니다. 고려 문종 때 최충의 구제학단, 사기 융성하죠. 당시에는 문벌귀족 집권기니까 고려 전기고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6번 들어갑니다.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최영이 나왔어요. 최영이면 고려 후기인데요. 그렇죠. 고려 말 최영. 백관과 함께 천령 이북의 땅을 떼어줄지 여부를 논의하자 관리들이 모두 반대했고요. 우왕은 홀로 최영과 비밀리에 요동을 공격할 것을 의논했는데 최영이 이를 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영의 요동 정벌을 하자라는 요동 정벌 단행입니다.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고려말 우왕 때죠. 그래서 요동 정벌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요동 정벌은 이성계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나번 볼게요. 백음령 등 왕이 오르기를 권고하자 태조는 지금 고려 말인데 태조가 나왔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요. 예로부터 제왕의 흥기는 천명이 있지 않으면 불가하다. 나는 실로 부덕한 살인데 어찌 왕위를 감당하겠냐? 안 올라갈 것이다. 신하들의 왕위를 오르기를 계속 권하니 마침내 태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했다라는 거지요. 조선을 개창을 했다라는 건데 조선은 언제 만들어져요?
1392년에 조선이 개창되었다 이 상황. 그러면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이냐? 1번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 과전법은 공양왕 때 이성계가 주축이 돼서 이제 추진됐죠. 그래서 1391년, 1년 전에, 그렇죠. 조선이 개창되긴 1년 전에 시행을 했었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두 번째, 대표적인 친원 세력 기철이 숙청되었다라는 거죠. 국민왕 때 기철부터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왕 이전 상황이니까 틀렸고. 세 번째,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했다. 이거 언제 때요? 이거 무신집권기 아닙니까? 무신정권기에 하층민의 봉기, 망이망소이, 공주 명학소에 난. 자, 네 번째,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당 수복을 했는데 국민왕 때죠. 유인우 장군을 시켜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시켰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문고가 설치됐어요. 신문고가 처음 설치된 것은 조선의 태종 때입니다. 그렇죠? 태종 이방원이 신문고를 설치를 했었다. 억울한 거 얘기해라. 1번이 정답이죠. 우리 1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7번 밑줄근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엄청 잘 그렸네요. 자, 이 그림은 겸재 정선이 부채에 그린 도산서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선이 언제예요? 조선 후기. 그렇죠? 자, 조선시대의 서원의 고유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도산서원은 이 인물의 그럼 정선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도산서원은 이 인물의 학문과 덕행을 위한 공간으로 그는 주자의 서간문의 성리학을 핵심을 뽑아서 뭘 썼다? 주자서 전료를 썼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태계 이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태계 이황에 대한 문제였구나. 자, 1번 최초의 백운동 서원 누구예요? 주세붕이잖아요. 주세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황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을 사획하는데 그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은 있지만 지금은 누구 물어본다? 주세붕을 물어봤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성우사설의 한전론의 실시 누구예요? 이익이죠. 이익의 성우사설. 자, 세 번째 보시면 동호문답은 누굽니까? 이익이 율곡 이의 동호문답이죠. 정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 누굽니까? 이황의 성학십도죠. 그래서 군주가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학의 성군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 성학십도. 다섯 번째, 가을의 집랍을 지워서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여러분, 가을의 집랍이 뭡니까? 모르시죠? 이거 조선시대 때 예법서인데요. 당시에 이제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예법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자가래를 기본으로 놓고 여러 학자의 그 학문, 그 이론을 주석서를 붙여가지고 막 썼던 예법서가 가래 집람입니다. 자, 아무튼 관계가 없으니까 4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이제 1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세종 이래 정치와 교화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예학이 제정돼서 태평스런 시대를 빛내게 되자 글 잘하고 절을 지닌 선비들이 조정으로 모여들었다. 그때 여러 왕자들이 다투어 빈객을 맞아들였는데 문인과 제사들이 모두 안평대군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조 안평대군 그렇죠. 의탁해서 가에게 이들보다 나은 인재들이 없었다. 한명회 끝났다라는 거죠. 한명회가 누구를 찾아가서 신임을 얻게 됐는데 가는 누굽니까? 수양대군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군께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한명회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그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계승받아서 왕위를 찬탈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조가 되게 되죠. 자, 1번 개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렇죠.
단종 때 계유정난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실권을 장악하고 그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양대군의 사람들을 조정으로 불려들였고, 자, 두 번째 불시잡변은 태조 때 정도전의 내용이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다. 세 번째 금형을 설치해서 오군영 체제를 완성했는데 누구 때요? 조선 후기 숙종 때 금유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5위였던 중앙군이 조선 후기에 5군형으로 가게 되는데, 5군형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유형이 만들어지면서 5군형이 만들어지니 그때가 숙종 때다라는 거죠. 네 번째, 두 차례의 왕제의 난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했다라는 거죠. 태종 이방원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1차, 2차 왕자의 난. 자, 다섯 번째, 상군부를 부활시켜서 군국기무를 전담하겠다. 상군부의 부활. 고종 때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요. 자, 흥선대원군이 그 비변사를 격파하고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키죠. 자, 아무튼 18번은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새봄을 날린다. 가는 답청절이라고도 하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죠. 맨 아래 보니까 3번에 체험 프로그램 첫 번째 노랑나비 날리기, 두 번째 화전 만들기, 화전 붙이기 됐다라는 거죠. 이 삼진날 아니겠습니까? 삼진날, 3월 3일 삼진날. 그래서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집을 짓고 사는 그때를 삼진날, 음력 3월 3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번 단오는 이제 5월 5일 날이죠. 그래서 창문물에 머리 감기, 그리고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뭐 이런 것들, 쑥과 임목초 뜯기. 자, 칠성날은 견화 직녀가 만나는 날로 비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밭에 제사를 지내고, 여성들은 그 하늘을 보면서 바느질 솜씨 잘하게 해달라라고 기원을 했었고, 자, 세 번째 대보름은요 음력 1월 15일이죠. 그래서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달을 맞아야죠. 달 맞이해야죠. 쥐불놀이 하죠. 달집 태우기 하죠. 부럼 깨기, 뭐 다리 밟기 이런 것들을 했었다. 4번 이제 삼진날이고, 5번 한가위입니다. 음력 8월 1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는 날, 그래서 한가위. 이때는 뭐합니까?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송편 만들고 토랑국, 뭐 닭찜 이런 것들을 먹는 날 한가위, 추석. 20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근 이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울릉도 군수 심음택 씨가 내부에 보고하되 일본과 관계 있대. 울릉도 그리고 있고, 본군 소재 이 섬을 일본의 속지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화가 난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이 섬을 일본의 속지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다시 보고해라 라고 독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도 문제가 출현을 했다. 1번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했다. 어디에서요? 강화도에서요. 병인 양요 때 강화도를 얘기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일본이 럴 전쟁 중 불법적으로 편입했죠. 그래서 이놈들이 시마네현에다가 불법적으로 편입을 해놓고 우리 나라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으로 편입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했다. 러일 전쟁 중. 자, 독도 맞죠? 2번이 정답. 3번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했으니 독립협회가 이것을 저지했는데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네덜란드 사항인 하멜이 표류해서 도착했던 곳이 제주도입니다. 다섯 번째, 정약전이 섬의 어종을 조사해서 자산어보를 저수를 냈죠. 정약전, 흑산도입니다. 그렇죠? 흑산도에서 낚시하다가, 그렇죠? 이거 괜찮네. 어류 백과사전을 남겼죠. 자, 20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페이지 바뀌어서 2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것. 왕을 찾아야 돼요. 궁궐 왕에서 왕이 승지와 사관을 내보내고 이조판서 송시열은 17세기 활동한 성리학자지요. 서인의 영수. 자, 왕,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하게 될 형편에 처할 것이요. 정예병 10만을 양성해서 기회를 보아서 곧장 청으로 쳐들어가야 된다.
북벌인데요. 그렇죠? 북벌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중원의 의사와 호걸 중에 어찌 호응하는 자가 없겠소. 성시열 전하했듯이 이와 같으니 우리 열심히 한번 북벌을 해봅시다라는 거죠. 조선의 효종 때 북벌 운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신무기인 신기전이 개발됐다. 세종 때 만든 로켓포입니다. 로켓 화살이죠. 그래서 이것을 화차에 꽂아가지고 빠박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신기전, 뭐 중신기전, 소신기전 이런 로켓 화살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신기전. 자, 두 번째,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이게 효종 때지요. 북벌을 준비했던 이 조총부대가 발각이 되면서 러시아 정벌에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급 신유 장수를 불러서 두 차례 원정을 갔는데 러시아를 정벌했다. 자, 세 번째, 국왕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정조 때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죠. 정조가 직접 조직했다. 자, 네 번째,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는데요. 화통도감은 고려 말에 우왕 때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명의 요청으로 강옥립 부대가 파병되었다. 언제예요? 이 광해군 때 중립 외교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틀렸어요. 자, 22번 문제로 가봅니다. 22번.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서인이 주도한 반정 이후에 인조 반정 이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공신책봉에서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진압됐다라는 이괄에는 인조 때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괄의 잔당이 후금으로 동함을 쳐서 새 왕을 헐뜯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지금 큰일 났다라는 거죠. 인조 때 이괄의 난 그리고 후금과 연계돼 있다라는 거죠. 1번. 자,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라는 거 선조 때지요. 선조 때 임진왜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김종서가 여진을 세종 때 아닙니까? 세종 때 김종서 육진, 사군 육진. 세 번째, 이윤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었다. 중종 때 김효사화 아닙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자, 네 번째, 기후약조의 체결로 기후약조는 광해군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었는데 이때는 광해군 때가 아니죠. 광해군이 이제 쫓겨난 때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다섯 번째,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정봉수가 용골상성에서 항쟁했다라는 거죠. 정묘호란 당시의 일인데요. 자, 지금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인조 반정을 누가 서인들이 주도했단 말이죠. 이 서인들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친명배금. 그러니까 금나라를 배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후금을 계속 자극했죠. 그러니까 후금이 쳐들어왔죠. 광해군을 위에서 쳐들어온다. 광해군을 복수를 하겠다라는 이유지만 결국에는 형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정묘호란 5번이 정답. 자,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그림은 김육의 조상화로 그는 무엇의 시행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무엇은 각 지방의 특산품을 징수하면서 박납의 폐단을 막고 끝나야지요. 뭡니까?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특산품을 그렇죠? 현물을 미포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죠. 토지 결수에 따라서 1결당 미곡을 몇 두? 12두로. 그래서 쌀이나 포, 삼배 혹은 동전으로 납부하게 했던 제도 대동법. 그래서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그리고 숙종 때까지 그래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김육은요. 김육은 효종 때 시작했는데 이 효종 때 김육이 대동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대동법이다라는 얘기죠.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고종 때 시행했던 호포제죠. 호포제.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뒀다라는 거죠. 군역과 관련 있고, 두 번째, 풍융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를 징수를 받았다라는 거죠. 인조 때 시행한 영정법이죠. 영정법은 전세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어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균역청에서 관리하게 했는데 이것은 또 영조 때 시행한 군역의 폐단 시행을 균역법, 그렇죠?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의 등장. 그렇죠? 이 대동법을 시행하니까 문제가 현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 구입 상인을 공인을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현물 구입 상인 공인이 등장을 했고 이 공인에 의해서 시장이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유통경제. 재정 부족 해결을 위해서 지주에게 결정을 부과했다. 이것은 균역법이죠. 균역법. 그래서 영조 때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군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2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정답은 4번. 자, 24번. 뭐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에서 24번 합시다. 자,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담원, 소행성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 연구진이 발견한 새로운 소행성에 대해서 호가 담원인 그의 임명을 헌정해서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임명 헌정이 헌정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무한우주론과 지전설 혼천이 홍대용이다라는 거죠. 자, 무한우주론 홍대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대용 중상학파 한번 찾아보자.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 정약용이죠. 정약용의 거중기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북학기에서 수레와 배 이용을 강조했다.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세 번째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했다.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자, 네 번째 의사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중화사상을 비판한 홍대용의 내용. 자, 다섯 번째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성 유수원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우리가 25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5번. 자, 가에서 마 지역에 대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지역 문제니까요. 자, 1번은 이제 평양에 대한 얘기네요. 자, 평양에 대한 얘기로 한번 풀어보자. 방구대 암각화로 보는 선사시대 생활. 이거는 울산에 있는, 그렇죠? 울산의 반구대 바위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틀렸고. 두 번째가 이제 인천으로 나와 있는데, 고액 소작류에 반발한 암태도 소작쟁이요. 이게 전남에 있는데 지금 암태도는 전남에 있는 암태도인데 인천에 돼 있으니까 일단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남 신안군 암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충주에 대한 내용이죠.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친 탕금 때 전투다라는 거죠. 이거 임진왜란 중에 충주전투라고도 했던 신립장수의 배수의 진 충주전투 3번이 맞죠. 탕금대 전투. 자, 4번은 목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포. 4번 신미양요의 발달이 된 제너럴 셔머너 사건 강화도 얘긴데요. 강화도니까 인천이 돼야겠죠. 틀렸고 다섯 번째 울산입니다. 울산에 대한 내용인데 병란도에서 이루어진 고려와 송해 국제무역항 이것은 지금 병란도는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예성강 하류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경기도 개풍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울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만약에 울산항이라고 했으면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이다.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25번에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6회 고급 한국사 문제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